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 154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11번째 나라로 남태평양의 십자로에 취한 피지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피지는 수도가 수바이고요. 면적은 18,000평방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상북도만 합니다. 인구는 95만 명, 국민소득은 6,500불, 언어는 영어이고요. 독립은 1970년 10월 10일에 했습니다. 먼저 피지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피지는 남태평양 도서 14개 국가 중에 가장 큰 나라이며 1870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힌디, 인도 사람이죠. 힌디인을 이주시켜 현재는 인구 반이 인도인이어서 종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지 사람들은 14개 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자기가 큰형이라고 그러고 사실 자기 제일 큰형은 호주, 두채형이 뉴질랜드 그리고 13개 국가는 자기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200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200개는 사촌 형제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피지를 비롯해서 남태평양의 14개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는 형제라고 하고요. 1970년 독립 이후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우방국이며 북한과는 1987년 칼기 폭파 이후에 국교를 단절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선의 전진기지이죠. 1987년, 2000년, 2006년 세 번의 쿠데타로 민선 정권이 붕괴되어 서방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파도가 넘실대는 때묻지 않은 섬에 아름다운 리조트가 있어서 지상의 마지막 낙원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국기는 하늘색 바탕에 식민 지배국인 영국과 피지의 문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장의 방패에는 영국 사자가 코코넛을 붙잡고 십자가에는 피지의 농산물인 사탕수수, 코코넛 팜, 바나나와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시로 노래하는 세계여행에서 피지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지상 마지막 낙원 피지여, 남태평양 한가운데 푸른 파도 다독이며 지상의 마지막 낙원으로 기계에 지친 우리를 웃으며 맞아주네. 작다고 야쁘지 마라. 나에게는 존경하는 큰형과 자랑스러운 둘째형 그리고 사랑하는 열하고도 새 동생이 더 있노라. 그뿐이랴 사촌은 200도 넘고 사시사철 푸르고 바나나, 빠빠야, 망고, 아보가도는 지천이라. 우리는 배불러 화음으로 부르노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 신비로움을 그리고 너와 나의 사랑을. 멜라네시아인이여 폴리네시아인이여 그리고 힌두인이여 아침에 찬란한 빅토리아 파나니미 산으로 비트랩으로 반와랩으로 지구촌 모든 친구 다 불러 모아 축제 한번 신명나게 열어보자. 사랑하며 노래하며 춤 한번 추자. 덩실덩실 더덩실 더덩실 덩실. 앞바다에 태양이 불긋 솟아오르는 곳이여. 지구촌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여. 지상 마지막 낙원 피지여. 지구촌의 희망과 사랑을 전하라. 저는 1990년 6월에 외교부 국제경제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세종으로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피지의 근무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피지 대사관으로 인사명령 소식은 정준현 3대 총재죠. 정준현 총재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로 알렸습니다. 송 팀장, 피지는 조그만 나라지만 영어권이야. 그래서 내가 송 팀장 아이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그곳으로 보내는 거야. 열심히 일해요. 그때 아들 규영이는 초등학교 5학년, 아영이는 2학년 학생이었죠. 정 총재의 전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성낙수 인사부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마치 도청한 것처럼.
그 당시는 피지의 대한항공이 일주일에 3회 직항을 막 개설한 때였고, 그래서 각 여행사에서 지상 마지막 낙원이라고 선전하며 관광객을 모으던 시절이었습니다. 1996년이죠. 며칠 후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전화를 저에게 걸어와서 모두 저 방문하겠으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저도 영화 남태평양을 떠올리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 가자, 피지로. 남시조상 하늘 아래로, 산호의 나라로, 지상 마지막 파라다이스로. 저는 피지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멜라네시아이나 폴리네시아인이 살 것으로 막연히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주민 중 절반이 인도 힌두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피지는 남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7월이 가장 시원한 계절이죠. 그러나 7월에 도착한 피지 난디 국제공항은 덥기만 했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기까지 했습니다. 웬 지상 낙원이 이렇담? 조그만 나라인데 국제공항에서 수도까지 가려면 다시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자동차로는 4시간 거리죠. 웬 작은 섬들과 이렇게 크담? 우리 일행, 저희 내외, 제 아들, 딸, 그리고 조태서 부수장 내외, 그 6명이 12인승 비행기로 우리만 타고 수바공항에 내리니 이현수, 이지영 소장이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우리는 시내 중심가 호텔에 여장을 풀었죠. 시설이 가장 좋다는 호텔인데 방이 눅눅하고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무실은 대사관 안에 위치한 조그만 방으로 책상 3개가 들어가니 그 응접 세트 공간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장, 부소장이 함께 근무한다니 웬 지상낙원이 이렇담. 다시 한번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문명국 대사, 황강섭 차석, 양종 영사와 인사하고 전임자로부터 하루 만에 업무 인수를 받고 전임자가 떠나고 드디어 집 구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조태섭 부소장은 이지영 소장은 집을 인수받아 바로 이사를 갔지만 저는 3주일이 되도록 집을 못 구했습니다. 아내와 애들은 냄새나는 호텔방이 싫다고 성화했지요. 저는 복덕방, 한인회, 피지 의무성 등의 100방으로 알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3,000불 이상을 불렀죠. 제 한동은 2,000불이었습니다. 한 달에. 문 대사가 한인회교회에 한인들이 거의 참석하니 송 소장도 종교에 관계없이 참석하여 한인들의 인사하라고 권유하여 도착한 첫 일요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교민인 이건춘 사장이 한인교회 옆에 우리 집이 하나 더 있어 1,800불에 세놓으려 하는데 한번 보라고 권유하였지만은 문대사 사모님이 송 소장 댁은 자녀가 2명이 있고 모친도 가끔 오니 큰 집을 봐야 한다며 만류했습니다. 저는 교민의 집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기가 미안하여 그 집은 제껴두고 수바의 웬만한 집을 다 보았죠. 3주일을 허비하고 이건춘 사장의 그 집을 다른 사람들과 우연히 가볼 기회가 있어 살펴보니 집이 크진 않지만 방 3개에 큰 거실 하나 있어 우리 4식구가 살만했습니다. 더욱이 양지 마른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방에 냄새가 없고 남태평양, 아름다운 남태평양이 눈알에 쫙 보이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날 바로 계약을 하고 눅눅한 호텔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가까이에 인연을 두고 먼 길을 돌아온 것이죠. 저는 그 집에서 피지 근무가 끝날 때까지 아주 잘 살았습니다. 피지는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종쪽의 복합 문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면적은 18,500평방제곱킬로미터로 경상북도 크기만 하며 제주도의 1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효중 외무장관이 그 자서전 둔마가 정사까지의 책을 보면 자신이 1976년 피지를 방문했을 때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제주도보다 작은 섬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작게 느낀 모양입니다. 피지는 332개의 섬으로 구성되었는데 남북 2섬이 전체의 87%를 차지하죠. 인구는 95만 명이며 1980년대에는 피지인과 힌두인이 반반이었으나 1987년, 2000년, 2006년 세 번의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부자 힌두인이 많이 떠나 지금은 힌두인이 44%로 줄었습니다. 인도인이 피지에 오게 된 것은 영국이 1814년 식민지로 병합한 이후에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인디인을 1896년도에 10만 명 정도를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원래 피지는 연중 더워 의복이나 주택이 필요가 없지요. 또한 과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여 카사바 재배가
자연적인 재배가 잘 되어 먹을 것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영국인 노동장주들이 아무리 돈을 주어도 피지인들은 노동을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힌디인을 이주시켰습니다. 10만 명 이상을. 지금도 피지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왜? 의복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고 과일이 풍부하고 카사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피지 본토인과 힌디인은 통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권은 힌디인이, 경제는 힌디인이, 군인과 경찰은 본토인이 잡고 있어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피지는 때묻지 않는 아름다운 섬에 리조트가 갖추어져 있어 연중 60여만 명의 관광객이 44세를 찾아와 전 산업의 60%를 관광산업이 차지하죠. 사탕수수가 15%를 차지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6,500불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대한민국과 친한 국가로 북한과도 1985년 수교했으나 북한의 지령으로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하자 2년 후에 1987년에 북한과 단교 후 지금까지 수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 번의 쿠데타가 발생하여 민관 정권이 붕괴되자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피지 군사 정권에 대하여 압력을 가했지만 우리나라와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21일 피지 정부는 서울에 상주 공관을 개설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지에 도착해서 피지를 구한 뒤에 라키라키 병원 완공에 주력했습니다. 라키라키 병원은 피지에 우리 협력단이 시행하는 최초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나의 전전임인 김용표 소장과 이태주 박사가 발굴하여 1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죠. 제가 출발할 때 정준호 총재가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요청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규모는 건축비와 의료 장비 등을 합쳐서 100만 불로 지금 생각해보면 적은 규모입니다. 지금은 1000만 불, 2000만 불 잡도 많죠. 코이카에. 일본은 1985년에 2000만 불을 투입하여 수의 종합병원을 건축해 주었죠. 라키 병원 준공식 때 본부에서 정 총재가 오기로 예정되었으나 그가 갑자기 정 총재가 YTN 사장으로 전임되는 바람에 김용표 서남아 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발굴한 사업에 한국을 대표해서 축하 사절을 온 것에 대하여 감개무량해하며 문명록 대사와 보건부 장관에 이어 멋진 축사를 유창한 영어로 참석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식전 식후 행사인 피지 전통 무사 춤은 멋졌으며 김용표 팀장의 축사 모습은 피지TV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계속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피지에는 협력단 초대 부소장이었던 이태주 과장이 휴직하고 박사학위 논문 자료 수집차 피지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병원 준공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 뒤 이태주 과장은 피지 종조에 관한 논문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 분야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협력단에 복귀하여 6년 정도 더 근무하다가 한성대학교 교수로 전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ODA 연구도 아직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ODA 워치를 창설하여 대표를 맡기도 했으며 국내외 ODA 컨퍼런스 발제자로 자주 초청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서부 마누아 지역의 협력단 최초의 소수력 발전소 사업을 발굴하여 전기 없는 지역에 최초로 전기 공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마누아 지역은 북섬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아주 열린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자동차길이나 우마차길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가는 지역입니다. 저는 에너지청 기술국장과 현지를 실사하여 정밀조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로부터 어렵게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누아 마을은 밤이 되자 캄캄한 밤하늘에 별만 초롱초롱 빛나며 파도 소리만이 철썩철썩 들려왔습니다. 태고 조용함이 이럴까요? 저는 제가 구석지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알성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완공을 한 달여 앞두고 본부로 발령이 나서 완공식은 저희 후임인 김규웅 소장이 맡았고 문명록 대사, 정병훈 참석관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협력단 사업 중에서 전력 분야 1호 사업을 제가 발굴하고 시행한 것이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1997년에 이 세 나라의 네 번째로 큰 섬인 바틀렐레에 보건소를 설립해서 주민들에게 현대적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라키라키 병원에 이강국 산부인과 전문의를 장기 파견하여 피지 신생아와 산모 건강에 기여토록 하고 피지 종합병원에 의료 기자재를 지원하였죠. 또한 피지 각 분야 공무원 20여 명을 매년 선발하여 한국에 연수 보내어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피지는 우리나라 원양어부 전진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전용 상선이 고장이 나자 우리에게 수리 지원 요청을 코이카에 대통령이 해서 한국 장비와 기술자를 불러서 대통령 상선을 수리함으로써 한국의 높은 선박 기술을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홍보했습니다. 마라 대통령은 문면욱 대사와 저를 대통령으로 불러 치하해 주었죠. 마라 대통령은 1977년 피지가 영구로 독립한 이후에 16년 동안 국무총리로 집권하였으나 1986년 인도계 노동당에게 패배하였으나 인도계 집권을 반대하는 군 남북과 중령의 쿠데타로 대통령에 다시 옹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봉사단은 20여 명 파견되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관광청, 양봉, 컴퓨터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컴퓨터 단원으로 다니는 여자 단원인데요. L 단원은 영국에서 파견된 컴퓨터 전문가와 연애하고 있다는 말이 단원들과 교민들로부터 이러쿵저러쿵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랑은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지켜봐달라고 했죠. 그리고 여자단 L에게는 사랑은 하되 그 행동은 봉사단원답게 아주 도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라고 했죠. L단은 그러겠다고 했고 둘은 결혼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현재는 반대하고 있으나 설득할 생각이랍니다. 저는 꼭 부모님을 설득한 후에 결혼하라고 당부했죠. 저는 그 영국 총각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도 하면서 그의 의중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겼고 도덕적이었으며 L과 결혼할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국의 풍습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하니 L과 합심하여 한국 부모를 설득하고 결혼을 한 후에는 절대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영국으로 같이 여행 간다면서 L 단원이 저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국 총각과 같이 간다는 말만 저에게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허가할 사안이었으나 이제는 간단히 허락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했죠. L 단원에게. 며칠 후에 L 단원의 어머니로부터 허가한다는 전화가 왔기에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그래도 혼전이니 행동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죠. 그런데 휴가를 다녀서 몇 달 후에 봉사단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L 단원이. 사유를 물어보니 임신이랍니다. 단원의 혼전 임신은 면직 사유입니다. 거기까 봉사단원은. 사표를 수리하고 귀국하여 결혼 날짜를 빨리 잡으라고 제가 하니 부모가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국제결혼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전에 휴가 동반학은 왜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 그것은 그냥 휴가했을 뿐은 결혼을 승낙한 게 아니랍니다. 아니 결혼을 고집하는 총각처녀를 함께 3주일이나 동반 휴가를 보내면서 결혼은 반대하나니 저로서는 그 부모의 마음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뱃속의 아기는 어떡하라고? L과 영국 청년은 애를 꼭 낳고 결혼도 하겠답니다. 저는 L의 어머니에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L의 부모는 결혼 승낙을 못하겠다면서 낙태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국제 결혼은 집안 망신이니 절대 불가이고 20년 이상 살다가도 애가 2-3명 있어도 이혼도 하는데 지금 혼전이고 헤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영국 청년이 좋은 이 영국 청년을 한국에 내가 보낼 테니 한번 보신 후에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총각에 무조건 서울에 찾아가서 애를 부모에게 큰 절을 넙죽하고 평생 사랑하며 서울에서 1년에 2번씩은 꼭 오겠다고 말하고 꼭 결혼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며 L과 단원과 영국 청년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둘은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총각은 L단의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L단에게는 여자 형제가 셋이 더 있는데 L은 둘째였죠. 관여한 딸이 넷이나 있는 집안에 외국 청년이 드나들면 집안 망신으로 혼사길이 막히니 절대 집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펑펑했고 영국 청년에게 미안했습니다. 둘은 부모가 승낙을 안 해도 2개월 후에 결혼할 예정이라며 저에게 부모가 안 올 때는 저에게 신부 아빠 역할을 해달라고 하기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이 확고했고 애를 낳겠다니 이 정도면 성인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결혼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문명독 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L단은 이제 단원 신분이 아니니 결혼을 하든 말든 저보고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왜 남인 송소장이 거두어주냐는 뜻이었죠. 후에 부모로부터 무슨 원망이 듣고 싶어서 그러냐고
덧붙였습니다. 대사께서. 대사 말이 일리 있는 말이었으나 두 젊은이의 사랑과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저는 나중에 누구한테 원망과 책임 추궁을 당할지라도 도와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그들은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피지에서. 물론 엘다논의 부모는 계속 반대였고 피지 결혼식장에 신부 가족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면록 대사는 초청장을 받고 신부 가족이 참가하지 않은 결혼식장에 갈 수 없다더니 결혼식장에 축하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저도 문대사에게 감사를 표했지요. 아주 문대사의 행동은 인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몇 달이 지나 엘다논이 부모님과 함께 대사관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엘다논 어머니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죠. 저는 부모에게 말했죠. 이제 기쁘시죠? 하고 물으니 엘다논 어머니께서 기쁘긴 뭐가 이뻐요? 하는 수 없이 온 것이죠. 라고 하면서도 엘다논 어머니나 아버지 얼굴에는 기쁜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건어물 선물 한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그 후 엘다논은 영국으로 신랑과 아이와 같이 가서 영어를 되보며 영국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같이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코이카의 피지에서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 UN 인도국이죠. UN 5차에 근무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혈면단 당직실로 전화를 하여 저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전화로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 6년째 전화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잊었는지 아니면 성공하여 바쁜 하루를 보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안 해도 좋으니 마지막 경우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1998년 7월에 국회 김봉호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 사절단이 피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벼농사 보조금과 쌀시장 개방 문제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우리나라는 농민 보호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죠. 신문이나 방송은 우리나라와 벼농사의 어려움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봉호 부의장은 농민 보호를 위해 가장 선두에 나서서 대처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그를 쌀봉호라는 김봉호인데 쌀봉호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국회 사절단이 대통령 예방과 피지 국회의장 면담 시에 통역을 맡았습니다. 김 부의장은 제가 코이카 활동사항을 보고하자 큰 관심을 보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지상 마지막 낙원 남태평양의 피지에도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은 피지 2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